봐라, 진짜 사기꾼은 저기 있다. 당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저 사람이다. 본인이 가스라이팅 상태를 자각한다면 그건 가스라이팅 상태가 이미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블랙박스 김교수입니다. 오늘도 M빌딩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부동산 사기꾼들이 벌이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유씨를 아직도 따라가는 소유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각자 속내가 뻔한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소유주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끼로 흔들며 갖은 감언이설과 회유, 저희 쪽에 대한 음해 등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유자들을 빼갔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간의 행위를 못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당한 당사자인데 그새 잊어버렸을 리는 없고 기억에 남는 어느 사회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한 집단에 속해서 비상식적인 일방적 선동을 들으면 처음에는 코웃음 치며 비웃다가도 딱 2주만 지나면 나중에는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동조한다고요. 자신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몇 년에 걸쳐 단톡에서 한결같은 일방적 선동과 가스라이팅을 당한 소유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가스라이팅은 우선 세 가지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1번, 유씨 행위 물타기 및 정상적 기업가 이미지 구축하기. 2번, 유씨에게 방해가 되는 김 교수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시티호텔을 전체 소유주의 공적으로 몰아갈. 3번, 소유주들에게 당신들은 유씨 외에는 전혀 선택권이 없다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기력하게 만들기. 그런데 사실 유씨가 그간 해온 짓은 모든 소유주가 본인들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왔지 않습니까? 있던 사실을 완전히 없는 걸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전략이 내가 사기꾼이면 너도 사기꾼이라고 둘 다 같은 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씨 사기꾼, 김 교수도 사기꾼. 즉 둘 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실은 유씨는 내가 보니 사기꾼은 아니더라며 살살 기억 왜곡 물타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이 시전됩니다. 그러면서 봐라, 진짜 사기꾼은 저기 있다. 당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하며 사실 약간의 온갖 MSG를 섞은 거짓과 이간질, 음해를 그토록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속삭이니 밖에서 보는 바 현재 그쪽 소유주들은 거의 세뇌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요. 본인이 가스라이팅 상태를 자각한다면 그건 가스라이팅 상태가 이미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상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메타인지, 즉 자신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직시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앞잡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대표적 인물들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은 달래는 역할, 한 명은 얼르는 역할입니다. 이런 존재는 이러한 게임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살 달래는 역할이 메인 스피커인데 특징은 신뢰를 부르는 부드럽고 선한 말투와 행동, 그 이면에 서슴없이 저질러지는 거짓말과 사실 왜곡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른 이들도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특별한 상황만 아니면 우리는 꽃길만 걸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유 회장은 사기꾼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10년 계약 기간 중 고작 2년인데 10년간 단 한 번도 약속된 수익금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워딩 보세요. 지금까지 가시밭길만 걸어온 소유주들에게 꽃길만 걸을 거라 속삭입니다. 시티호텔 김 교수는 유 회장을 사기꾼으로 몰면서 따르는 소유주들의 단합을 꾀하면서 궁극적 목표는 본인이 호텔 경영을 욕심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 회장이 그런 꼼수를 쓸 정도의 양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대로 임대료는 호텔 수익이 되면 나오는 것이지요. 임대료는 호텔 수익이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대로 주는 것입니다. 유씨가 계약을 우습게 하니 그 주변인들도 계약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전을 하는데도 이미 가스라이팅에 절어버린 소유주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얍삽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유자들에게 욕을 얻어먹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기꾼은 자기의 속내를 숨기잖아요. 유 회장은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뭘 더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관리단지 폐안 통과 안 되면 우선 관리회사가 없어지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가스, 배관,
기타 관리 누가 합니까? 호텔 운영하기 위해 며칠이라도 운영하면 상대방에서는 불법 관리소를 운영한다고 즉시 고발 소송 들어가고 또 소송 응대하며 호텔 운영하려면 이거 너무 힘들 겁니다. 드디어 전형적인 소유주 겁주는 가스라이팅 나옵니다. 같은 패거리가 법인 이름만 바꾸는 건데 관리 회사가 없어질 리가 있나요? 집회 결의서 내라고 소유주들에게 종용하면서 겁주기 시전합니다. 소유주들에게 호텔 운영하기 힘들어지면 수익금 주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그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은연중의 메시지를 틈만 나면 시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다음 주쯤 지나서 상대 측에서 얼마나 우리 호텔 측에 소송을 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호텔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소송이 들어오고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손실입니다. 호텔 운영하기 힘들 정도라는 소송 리스트 공개한다고 하니 저도 그 리스트 구경 좀 하려고 기다렸으나 당연하게도 그 후 올라왔다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아래와 같은 임차인과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싫든 좋든 약속을 한 사항이니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관리단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임차인에게 위임하며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단 집회에 위임장 내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가스라이팅 합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계약서까지 찍어 약속이라고 강조하는 정성까지 들이네요. 유씨 입맛대로 조종하는 관리단 집회를 위해 소유주들의 결의서가 필요한데 잘 협조를 안 하니 급기야는 서류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저는 유씨의 앞잡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관리단 집회 서류를 꼭 내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유 회장은 사업가입니다. 이번 서류를 포함해서 3회 이상 안 내셨던 분에게는 임대료는 물론 계약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만 그 양반 성품으로 볼 때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에게도 총무님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며 의지를 보입니다. 이걸 전해 듣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래와 같은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 회장이 서류를 3회 이상 안 내면 임대료도 안 주고 계약도 해지하겠다? 이걸 읽은 소유주들 정말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요. 그랬더니 다시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합니다. 유 회장이 서류를 3회 이상 안 내면 임대료 안 주고 계약도 해지하겠다고요?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고 선동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서류는 못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 회장이 그런 일을 했다면 조합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 서류 협조를 요청하고 독려하는 것이지요. 진짜 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선동이라는데 너무나 돌변한 말에 저도 제가 거짓말한 줄 착각할 뻔했습니다. 기억상실은 이런 부류의 종특인가 봅니다. 협박을 언제 했냐는 듯 또 나는 당신들 편이라는 코스프레 합니다. 그 전 언사를 몰랐다면 이 사람이 묘사하는 유씨는 인내심 있고 자애롭기 그지없네요. 호텔이 정상화되려면 얼른 시티가 없어지고 하나 되어야겠지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결론 나옵니다. 저희 소유주 직영인 시티호텔을 없애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저희 호텔이 있어 지금 유씨가 예전처럼 소유주들을 마음대로 못하고 대접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굳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티호텔의 존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소유주들에게 시티호텔이라는 제2의 선택지가 있는 이상에는 절대 예전같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잡이들이 시티호텔을 없애야 한다. 시티호텔이 없어져야 우리가 수익금을 잘 받을 수 있다며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하니 정말 그런 줄 알고 뭐든 시키는 대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 씨 입장에서는 유 회장이 믿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 회장이 이 정도로 안 지켜주면 모두 어찌 되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양과 이리의 비유 말씀드렸죠. 이리와 한편이 된 양이 말합니다. 이리가 우리를 안 지켜줬다면 모두 어찌 되었을까? 모르는 모양이니 여러분이 답을 주시죠. 참고로 저는 유씨 안 미워합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닌데 왜 제가 감정 소모를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저는 건강도 안 좋아서 그럴 여력도 없어요. 길고도 징했던 10년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앞잡이들은 이제 유씨와 5년 재계약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이에 대해 상식을 가진 저쪽 소유주들이 우려와 반발을 나타내자 한 말입니다. 과거 7% 계약은 일방적인 것이었고요. 이번 계약은 조합과 협의하여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꼭 지켜질 거라고 신뢰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계약서에 떡하니
명시된 7% 계약을 두고 실은 그게 아니라고 우기더니 그게 안 먹히니 실은 무효라며 별 생쇼를 다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엔 7% 계약은 유씨가 아닌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외부 운영사 짓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임대차 계약서 다시 보여드려요. 지난 영상에서 분양 시 열심히 홍보하던 운영사 쫓아내고 친동생 명의의 경험 없는 신생 운영사를 끼워 넣었다고 했죠. 그 신생 운영사와의 계약서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이 합의했고 지켜질 거라니 그 약속 안 지켜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렇게 10년을 고생한 소유주들에게 똑같은 임차인과 5년 재계약을 다시 하라고 종용을 하자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발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와 보증금도 없이 5년 재계약은 너무 길다, 좀 짧게 하자라는 너무나 지당하고도 상식적인 목소리들이 나오자 드디어 얼르는 역할 등장합니다. 이봐요, 박. 이미 임차인은 그런 조건 수용할 의향 없고 4%, 6%에 합의되었다고 밝혔는데 뭘 더 조합에게 뭘 해라 마라 요구합니까? 조합 임원들에게 당신이 월급 줬어요. 유 회장님은 정 씨가 제시한 조건 거절했고 계약서 내용 변경 요구하면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니 당신은 정유님과 함께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한다고 임차인에게 전달할 테니 앞으로는 여기에 글 쓰지 말고 변경할 계약 내용은 직접 임차인과 얘기하세요. 세다 세. 앞잡이들이 마음대로 임차인과 합의하고서는 그 말대로 안 따를 거면 재미없다. 임차인은 다른 조건 수용할 생각 없다고 했다. 당신이 한번 용기 있으면 직접 임차인에게 얘기해보지 그래? 이 말 아닙니까? 이 정도로 험상궂게 말하면 양떼 같은 일반 소시민은 찔끔 하지 않겠나요? 어떤가요? 어떤 집단 내에서 누군가 소신 발언이나 정상적 질문을 제기했을 때 이런 언사에 잡돌이를 당하는 꼴을 봤다면 여러분은 반발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입을 다물게 될까요? 전자는 정상 상태이지만 후자는 가스라이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당연히 후자의 상황이 연출되었고 한술 더 떠 이 사람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를 추가합니다. 공지합니다. 1. 정 씨가 제시한 조건을 임차인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합에서는 임차인에게 이해 사항을 확인하였으니 계약서 변경을 요구하실 분은 계약서 작성하러 가서 임차인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본 카톡 대화방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는 본 카톡방의 보안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할 의향이 없는 분들은 내보내기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저쪽 소유주들이 이걸 보고도 여전히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를 않더라고요. 보통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갑인데 여긴 임차인인 유씨가 갑 오브 갑입니다. 집주인인 소유주들을 철저하게 을로 만드는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곳입니다. 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리에서 왕따당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죠. 현재 이곳은 유씨를 벗어나면 돈도 못 받고 이제 정말 안 좋은 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라 말 안 들으면 너 내쫓을 거야 라는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5. 조합은 여러분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대신할 어떠한 의무나 권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합에게 이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어떤 요구를 하실 분들은 조합에게 본인의 소유 호텔 객실 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합법적으로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조합이 임차인과 합의한 계약 내용은 조합 임원들 개인적인 합의 내용이지 소유자 전체를 대표한 합의가 아님을 알립니다. 와, 앞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며 발을 뺍니다. 소유주의 선택권을 없애는 가스라이팅을 계속해놓고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든 말든 당신 책임이니 우리는 상관없답니다. 그럼 그쪽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물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법적 지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유씨가 책임을 질까요? 이름만 걸어놓은 바지 대표가 책임을 질까요? 미리부터 책임 없다고 못 박아두고 있는 임원들이 책임을 질까요? 그런데도 자신의 재산을 들고 따라갑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할 분 계실까요? 뭐든지 양쪽 말을 들어보고 근거를 확인해야 진실을 알 수가 있는 법인데 이 폐쇄된 공간에서 앞잡이가 전하는 철저하게 편향된 정보와 왜곡 또는 거짓 선동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쪽 소유주들은 객관적 진실에서는 차단된 채로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몰리는 줄도 모른 채 서서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그 내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외부의 시각을 통해 인식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까지 올리고 시청자 여러분, 즉 제3자의 시각을 빌리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부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근거와 자료, 팩트 제시와 해설을 하는 이유도 이것이 가스라이팅을 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씨 측 소유주들, 여러분은 도가내든 쥐가 아닙니다. 부디 깨어나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이러한 가스라이팅 상태에 전 국민이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사기공화국 타이틀을 달 정도로 나라 전체와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고 허구한 날 사기 사건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나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크고 작은 사기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드문데 가해자 처벌이 된 사례는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지만 이런 나라는 다른 곳에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 독하게 인생 공부, 사람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고찰과 깨달음 비슷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실은 아직도 매국노와 독립투사의 전투 현장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 각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전쟁은 매일 치러지고 있습니다. 매국노가 별거인가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든 조직이든 사람이든 뭐든 다 팔아먹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매국노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지뢰처럼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로라도 매국노의 편에 서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하셔야 합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말은 실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고하기 위해서는 아셔야 합니다. 무식한데 행동파 제일 무섭습니다. 무지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소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정보를 차단하고 지식을 감추려고 하고 사실과 현실에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실은 이 앞잡이들도 정보에 차단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앞잡이 소유주들은 당연히 실무자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우도 없죠. 즉, 1위가 알려주는 정보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소유주들에게 뇌피셜 섞어서 전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맹인이 다른 맹인 보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격인데 문제는 1위가 본색을 다시 드러내는 순간 이 앞잡이 또한 팽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고 그들은 그간 자신들이 가리키는 손가락 믿고 따르라고 했던 다른 피해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질 입장도 능력도 수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양떼 모두가 오롯이 다 같이 입을 뿐입니다. 누굴 탓하겠는지요? 이건 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숨기고자 하는 사각지대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곳곳의 블랙박스들처럼 낱낱이 담아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매주 화요일 저녁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